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SNS 세계란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사용 금지령이 났었죠. 근데 제가 지금 요 단어를 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게 요거 쓰면은 이제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트라고 할게요. 트땡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미국에서 민감한 이슈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좀 그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걸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튼 트땡님이라고 할게요, 트땡님. 제 그냥 추측입니다. 뭐 정확히 근거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업로드가 안 되는 거 어떡해. 어쨌든 틱톡 사용 금지령을 트땡님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트땡님이 힘이 빠져서 결국에 강제 매각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틱톡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기존의 SNS와 틱톡이 얼마나 달랐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데 시간을 제한을 뒀다는 거. 15초. 근데 15초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진지하고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15초 안에 할 수 있는 행위만 하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 2억 명인가? 그 이상의 사용자들을 얻으면서 이제 그 사용 금지령까지 내려질 정도로 중국의 데이터를 빼간다 이거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아주 살짝만 비튼 거예요. 기존의 유튜브보다 조금 다른 살짝만 비틀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례도 있고 요즘 또 크게 이슈가 되는 게 트땡님 페북 트위터 계정 정지가 된 이후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SNS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보수주의자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만든 SNS인데, 그러니까 그 자본으로 만든 SNS인데, 이 팔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존에서 AWS 쓰고 있었는데, 아마존 서버 지원 중단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안 들어갈 거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1위 하자 게시 중단해버렸고, 구글 또한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페북이랑 트위터가 정지가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제재를 한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빠른 제재 아닐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트땡님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암묵적인 무언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뭔가 서로 왜 이렇게 싸우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확실히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좀 제재를 가하는데, 이게 제 생각은 이제 그 우리의 미국, 하나의 미국 이러면서 자국민 우대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나 그런 게 사실은 거의 실리콘밸리 한 40-50% 정도는 미국 내 자국인이 아니고 해외에서 온 인재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불만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알게 모르게 분명히 뭔가 불만이 쌓인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언급하는 게 살짝 무섭긴 해요. 어쨌든 메시지를 확인하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제 스냅챗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팔러라고 하는 요런 것도 사실상 트위터 같은 느낌인데 제가 가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제 아예 못 들어가게 막 이렇게 그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 트위터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이게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새로운 SNS가 뜰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하면 사라지는 이 스냅챗, 이것도 사실 엄청 대박이 났었죠. 근데 결국에는 카카오톡이나 왓츠앱에 비해서 엄청난 기능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메시지를 확인하면 10초 뒤에 사라져, 펑 하고 사라지는 요런 정도의 어떤 아주 간단한 테크닉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엄청 부자가 됐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좀 더 사진 중심으로, 사진이 간지나고 멋지게.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옛날에 그 힙스터들이 사용하는 이런 커뮤니티나 SNS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패셔너블한 그런 옷들이나 좀 멋지게 입은 사람들의 옷이 올라오는 SNS였는데, 거기 딱 보면 이제 다들 이렇게 사진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뭔가 되게 멋있게 찍어서. 그런 되게 멋있는 건데, 페이스북처럼 이제 서로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지향점이 예쁜 사진 중심. 애초에 배치가 달라요. 사진이 먼저 딱 있고 장문의 글이 있어도 밑에 그냥 한 줄 정도만 있고 더보기로 밑으로 쭉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고, 페이스북은 글이 위쪽에 있고 사진이 밑에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자신의 의견을 기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글이 위에 있느냐 사진이 먼저 있느냐, 이거에서 정렬감만 좀 바꾸고 그 사진을 좀 더 멋있게 찍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고 좀 뭔가 간지나는 그만의 특유의 감성을 만들면서 인스타그램이 현재는 가장 대세로 떠오른 이런 SNS이긴 하죠.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소개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는 한데, 제가 사실 오늘 요거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까 트땡님 있죠? 트땡님. 트땡님이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 이제 정지가 되면서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이 말하는 대한 이제 SNS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미위라고.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하는데, 제가 우연히 홍콩 친구가 홍콩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막 친한 사람 아닌데, 이걸로 이제 나 SNS 요것도 할 건데 여기서 우리 같이 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광고가 일단 없대요. 페이스북이나 지금 트위터 광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광고들이 없고,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도 없고, 헛소리도 없대요. 그러니까 헛소리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들어가서 해봤더니 거의 뭐 페이스북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페이스북 그냥 짭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디자인 컨셉트는 조금 다르지 거의 짭 같은 느낌. 기능은 거의 유사해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이 SNS를 많이 쓸 건데, 근데 그거 좋더라고. 난 광고 없고 스파이웨어 없고 헛소리는 모르겠어요. 스파이웨어 없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스파이웨어란 게 결국에는 스파이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숨어 있는 건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내가 이렇게 크롬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사과를 사려고 사과를 봤어. 그러면은 그 사과를 본 게 페이스북 앱에서 이렇게 그 사과를 추천해 주는 적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뭐 결국에는 SD카드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크롬에 있는 이제 쿠키 영역을 그 페이스북에서 얘가 어디를 갔나 쿠키를 이렇게 쫙 살펴본 거죠.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사한 광고주가 있을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주가 있는 그 사이트에 대한 쿠키가 있을 때 그 동일한 제품 많이 보여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행위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광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빼서 그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워낙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많이 얻어서 그걸 기반으로 자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많은 데이터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이번에 뭐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이 사용자들의 어떤 대화를 뭐 무단으로 이렇게 뭐 수집을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그 이슈가 되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어떤 괜찮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저런 스파이웨어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고, 뭐 빅브라더 사회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감시당하고 뭐 이런 사회를 막 묘사를 하면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이런 이제 나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빼가는 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데이터는 수집되어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감으로 생기게 된 SNS 같기도 해요. 물론 기능이 너무 똑같아서 그냥 짝퉁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페이스북 여러분들 SNS 친구들이 글로 다 거기에 다 있다면 광고도 안 뜨고 스파이웨어 없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SNS 동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SNS라는 게 어떻게 아주 조금만 바꾸고 철학만 바꿔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주시면은 팀노바 창업에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SNS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 기존에 있던 거에서 아주 살짝만 틀었잖아요. 정말 15초 동영상. 그리고 메시지 확인하면 사라지고, 아니면 사진을 좀 더 예쁘게 보여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큰 틀은 다 비슷한데 확실히 그 조금만 틀어도 확실히 재밌어지죠. 근데 이런
팀노바에서도 사실 SNS를 하는 팀들이 있어요. 응용 2단계 팀들. 그래서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철학이나 컨셉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이제 좀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기대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재밌는 그런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서로 이제 그냥 우리 뭐 가볍게 재밌게 하고 뭐 좋으면 저희도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아이디어 제공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거 만들어 볼래? 라고 학생들한테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트땡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이런 SNS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작은 틀에서 바뀌고 사용자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확실히 광고가 없는 거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광고가 너무 많이 뜨니까 내가 페이스북을 하는 건지 내가 광고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지인들이랑 조그맣게 해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소식 전하는 정도로 그냥 하는데, 거의 근데 많이는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서 이제 항상 느껴요. 아, 내가 광고, 맨날 그래도 나는 광고에 낚여, 맨날. 뭐야, 이러면서 누르고. 세일한다, 이러면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뜨니까,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뜨니까, 조금은 피로도가 있는데, 그때 좀 이렇게 광고 없이 친구들의 컨텐츠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요런 것들 분석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나는 이런 거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많은 SNS들을 써보고 소개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게 재밌어요. 미국 시장에는 새로운 SNS들이 계속 나와. 그런 거를 이제 해보면서 진짜 얘네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무튼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